예, 지금 트럼프의 러우 전쟁에 대한 인식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잘 드러낸 게 아젠다 47이라고 선거를 하면서 만드는 공약 같은 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우전은 역사상 세계대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핵 강대국 간의 세계적인 충돌은 핵 아마겟돈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지체 없는 평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한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오콘과 세계주의자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의 딥스테이트를 해고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재구성해야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목적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마무리 짓겠다. 그러니까 나토 해체까지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저 일은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 나토가 물리적으로 슬슬 빠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첫 단계고요. 그리고 외교기관은 러시아가 위협이라는 거짓말로 세계전쟁을 유도했다. 이거 옛날에 음모론자나 하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벌써 2023년 4월 달인가 자기 대선 출마하면서 만드는 공약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다. 미국과 미국을 극혐하는 우리 대표들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리고 세계주의자, 글로벌리스트라는 그 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힘과 피와 재산을 낭비하여 해외의 괴물과 유령을 쫓는 반면 국내에서 일으킨 혼란에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 국내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는 뭔가 그러니까 이 세계주의자들이 미국을 숙주로 사용해서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국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력들은 러시아와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병들고 부패한 기득권층을 쫓아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저도 이야기를 지난 3년간 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음모론자로 취급받고 우스운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대선 출마하면서 아젠다 47에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트럼프의 확고한 인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 인식이 언론 보도가 안 돼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경우는 굉장히 엉뚱하고 갑작스러운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러우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일단 러우 전쟁은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겨봐야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전쟁만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 핵 강국 러시아와 전쟁은 승리 방법이 없다. 결국 공멸하게 된다.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핵을 쏠 것이고 그럼 다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코 그 승리를 달성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느냐, 무모하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보면 진정한 승리는 대리전을 유도한 글로벌리스트를 붕괴시키는 게 진정한 승리죠. 사실 이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히터류 파트너십의 숨은 의미는 영국의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미국의 혈세를 보완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광물권을 가지고 좀 다투는 형국이 되어 있죠. 겉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는 것이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러시아와 미국은 보안 관계에 있거든. 하나는 자원 강국이고 하나는 기술 사업 강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약점은 뭔가, 이게 기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숙주가 저항하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군대가 사실상 없습니다. 미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빠지고 유럽 군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공격하면 유럽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분명한 건데,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게 엄밀한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언론이나 이런 데 부각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냉철하게 지금 군사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의 러우전을 하기에는 거의 부족한 형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도와줘봐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그렇게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도 러시아의 소모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저것도 하나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음에 이 부분에 한번 다룰 건데요.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이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정예병은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는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비유하면은 절로 차범마상을 다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고요.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면 개선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은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그게 펜스 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전략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전략이고 너희들 막연히 희망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